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건데,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상담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는요,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유튜브 상담도 가능해요. 유튜브는 이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시면 지금 이 방송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채팅창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이 올랐죠.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0.23%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은요, 0.79% 하락.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좀 다르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의 이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장이었는데, 시장은 올랐지만요. 일단 코스피로 본다면 지수는 올랐습니다. 시장 자체는 올랐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잘 따라오르지 않은 그런 장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죠.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2.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건데, 주가 지수는 0.2%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5%가 거의 반등이 나온 거죠. 시장에서의 수급을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8,500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말이죠. 그런데 8,500억의 매수 중에서 IT,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매수가 무려 7,000억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특징 일부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는 317종목, 317종목이 오늘 상승이었고요. 거의 600종목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이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수가 올라왔는데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이게 삼성전자가 드디어 올라오는구나 좀 기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 이제 그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익 측면에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갈 만한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했을 텐데 오늘은 코스닥이 빠졌고요. 중소형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거는 좀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종목을 살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을 산다면 최대한 안전한 종목을 살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몰릴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종목, 그 종목이 안전하겠죠. 뭐 대마불사? 약간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통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 초기에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아마도 이제 2,700포인트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더 이상 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좀 씻어버리고 이제 올라가는구나라는 어떤 신호들을 2,700포인트가 넘어가면 인식이 좀 바뀔 거거든요. 그럼 코스닥도 어느 순간 많이 따라붙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몰려있던 수급들은 이제 새로운 종목들 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2,700포인트 전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 쪽에 힘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IT가 지금 올라간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공통점은 반도체.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의 힘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처음에 대형주로 갔지만 대형주가 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 그럼 관계사들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주가가 대부분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 좀 수익률 게임을 우선시한다면 지금은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궤도 그대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좀 중소형주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따라가고 그리고 초기에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거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의 좀 소외감이 들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원래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건데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지금 전화 주시면 돼요. 02-3772-0269번. 그리고 유튜브 상담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전화가 좀 많이 이제 몰리면 유튜브 상담의 개수가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를 많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HB 테크놀로지. HD 테크놀로지요. 네, 2,880원에 5%. 2,880원이요. 네. 네. 자, 2,880원에 5% 보겠습니다. 안 올라가네요. 참 안 올라가요. 답답하네. 그렇죠. 네. 보니까요. 한 2월쯤에 이 종목을 사신 것 같거든요. 네네. 2월 달에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반도체 관련주인데 요즘 보면 대형주만 올라갔고 이제 중소형주가 아직은 좀 잘 안 올라가죠. 원래 네.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낚시 혹시 하세요? 아니에요. 안 하세요. 낚시는 네. 어쨌든 아시죠? 네, 어떻게 뭐 네. 하는지. 낚싯대를 네. 던지잖아요. 낚싯대 던지면 이제 낚싯대가 있고 뒤에 이제 그 실이 따라오잖아요. 네. 낚싯대가 이동하고 그다음에 실이 뒤에서 따라오죠. 그죠? 네. 근데 낚싯대보다 나중에 실이 또 이제 가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돼요. 낚싯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줄은 그건 이제 그 중소형주 반도체, 예를 들어서 소부장 뭐 이런 종목들.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패키징 업체잖아요, 그죠? 반도체 패키징.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도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그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1월달에 거래가 터졌고 그 다음에 또 2월달에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거래가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확 말랐죠, 그죠? 네. 네.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보통 거래가 없는 게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죠? 네. 네. 매도가 지금 주가는 밀리지만 매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한번 눌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다음은 거래가 한 번 더 튀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매수가가 22,9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매수가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다른 종목들이 잘 안 가요. 삼성전자만 올라가니까 하이닉스 뭐 오늘 이번에 따라 올라갔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아직 이제 수급이 그쪽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이 안 돌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HB 테크놀로지는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3,000원 오면 그때 이 팔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비중이 좀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해도 되나, 그냥 가야 되는가. 그래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라면 2,200원 아래로 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는 것도 괜찮아요. 네. 반도체 유리기판이 거기에도 속하다고 그러던데,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다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그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제 한번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이거 단기 반등이에요. 유리기판은 일정 테마일 뿐이고 반도체는 이 회사의 사이클이고, 그렇죠? 산업에.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한번 올라갔다 빠진 거라. 근데 여기서 매도도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매수한다면 2,200원 아래로 그리고 지금 목표 가격은 3,000원 정도 잡아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멘트님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피로티스입니다. 피롭틱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9,900원에 20%입니다.
39,900원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매수를 혹시 언제 하셨나요, 이거?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10% 들어갔다가 밀려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종목도 유리기판이죠. 예, 예. 다들 유리기판을 굉장히 이제 매수가 최근에 좀 테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에 샀다면 이거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예, 자. 오늘 그 시간이 많이 밀리던데. 시간에 많이 밀려요. 예, 예. 자, 제가 볼게요.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볼까요? 예.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요? 1% 밀리는데요? 예. 1% 물론 시간에 다니까니까 이게 이제 1%가 많이 밀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1% 정도면 시간에 다니까에서 이게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시간에 다니까에서 1% 빠졌다고 해서 다음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다니까에서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는 것도 많잖아요. 또 올라갔던 애들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고 일단 피롭틱스를 매수하신 건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테마로 여기저기 좀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2차 전지 쪽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유리기판. 물론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테마를 좀 많이 타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레이저 커팅 장비 회사예요. 이 회사는 OLED. 지금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타이밍상으로는 좋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보면 이제 가격이 크게 올라갔을 때 올라오고 나서 어때요? 크게 눌러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예.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누르는 자리가 지난번하고 사실 비슷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냥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미 이제 상승할 때하고 하락할 때의 흐름이 다른데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고점이 저점이 올라가면서 가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고점과 저점이 내려가요. 이미 예.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꺾였다면 이거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그걸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손절가는요. 예전에 저점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이제 3월 4일 날 가격이 36,550원인데 36,500원을 손절가를 잡고요. 그리고 그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이 나오면 일단 39,900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4만 원 예.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시죠. 이 종목은.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단기로 그냥 빠져나오세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자, 어떤 종목인가요? MOT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160원에 5%입니다. 9,160원에 5%요. 원래 10%인데 5%는 팔고 5% 남았습니다. 9,16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매수하신 게 9,16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한번 좀 잡아볼게요. 9,160원. 그 3월쯤에 눌림목에서 하셨나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올라갔다 얼마 전에 눌렸을 때. 예, 맞습니다. 그죠? 이것도 올라갔다 예. 눌렸을 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상장 당시부터 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예. 주목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많이 밀렸었어요. 초기에는. 예. 다시 예. 올라오면서 이제 뛰어오른 건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어쩌면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뭐 전고체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사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부진한 사업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타고 올라갔지만 제가 볼 때 거래도 예전에 이제 한번 그때 2월 달에 한번 들어왔을 때 거래하고 지금 들어왔을 때 거래들이 지금 탕탕 튀어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단기로 물량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길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기로만 예, 예. 대응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 일단은 매수해서 뭐 이익이고 지금 이익에서 팔았잖아요, 조금 일부를. 예. 지금은 이제 9,500원 정도만 자리를 그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이번에도 아, 반등 9,500. 나오면 예. 반등 나오면 한 1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11,000원 예. 위로 튀면 파는 거예요. 예.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또 파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예. 상장이 되고 나서 사실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그죠? 예. 지금 머물러 있는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면 이게 처음에 상장됐을 때 최고가 가격이에요. 예. 상장 초기 고가 가격. 위에 꼬리가 예. 물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거 이제 거긴데 이번에 이제 올라갔다가도 계속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일단 말씀드린 가격 기억하시죠? 손절가 얼마라고요? 예. 9,500원이요. 맞아요. 목표가 얼마예요? 11,000원.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익 잘 내고 나머지도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영 멘토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한일사료 네. 5,960원에 3%요. 가격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5,960원에 아, 3%입니다. 5,960원이군요. 네. 자, 추가 이거 매수를 하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네, 일단은 한일사료가 진짜 속을 많이 썩였네요.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보통 이제 올라가는 시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료 관련주들이 보통 언제 좀 움직이던가요? 전쟁 이슈 있을 때요. 전쟁 시도 그렇죠. 그리고 그죠? 식량 맞아요. 곡물 가격 네. 오르는. 근데 다 왔어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뭐 전쟁 이런 이슈 말고요. 계절적으로 한번 보죠. 계절적으로 보통 곡물 가격이 언제쯤 많이 올라갈까요? 겨울에요? 겨울이요. 보통 여름철 있잖아요. 여름철에 뭐 태풍 오고 막 이제 비 피해 오고 하면 아하. 그죠? 그때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기온, 이상 기온 때문에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업 이제 이 사료 관련주들이 보통 움직일 때는 여름 이전에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사료도 예전에 반등이 나왔던 그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이때가 지금 이제 2024년도거든요. 올라갈 때 보니까 3월, 4월 달에 한번 딱 이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그 전년도를 보게 되면요. 이때도 한번 한번 튀어 올랐죠. 이때가 4월, 5월쯤이었어요. 약간 여름 전쯤에 좀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도 한 4월, 5월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3, 4월쯤에. 예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자리가.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한일사료를 추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이 어떤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비중이 또 3%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해도 좋아요. 3,700원 아래에서 저는 좀 담아두고 좀 기다리면 다음 반등에서 이제 단가도 낮아졌으니까요. 다음 반등을 통해서 최대한 매수가 회복 정도 아니면 조금의 손실로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튀어 오른 다음에 사면 부담이 되거든요. 단가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3,700원 아래쪽으로 한번 추가 매수는 3% 정도 사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죠. 좀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목표 가격을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높은 가격을 목표가로 먼저 제시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5,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했을 때. 그럼 아마 회복은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한 2달 정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파는 거죠. 근데 물론 2달 안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은 떨어져 있을 때 사놨다가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을 때 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매수는 얼마나 했죠? 3,000? 추가 매수 700원 3,7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요. 아래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일사료는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5,000원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분할 매수로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하면 좋죠. 1%씩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 3,700원 아래에 있을 때 천천히 네, 사셔도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우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드립니다. 또 연락 주셔가지고요. 예,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저는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예. 네. 매수 가격 그죠? 근데- 네, 말씀해 주세요. 41,800원. 3월 4일 날. 41,800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많이 샀어요. 40%. 40% 사셨어요? 예. 아이고, 왜 그렇게 또 많이 샀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실수를 했네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을 샀을 때 그 이유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이중항체 쪽이 이제 또 임상 관련해서 좀 좋아 보여서 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종목도 그동안 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ABL 네. 바이오가. 그래서 네. 이게 주가가 좀 낮은 편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이제 뭐 임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음.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주식을 하면서 뭐 실수를 안 하진 않아요. 실수를 당연히 이제 하게 되고 초보이실 때부터 실수는 더 많아져요. 네. 그리고 점점 이제 내가 실력이 늘어날수록 실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저도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대부분이 뭐냐면 사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이거 처음에 이제 그때는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거 안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예, 비중도 나도 맞아요. 모르게 많이 사게 되는 경우들. 예, 실수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실수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될 때 늦은 거죠. 일단 손실이 난 상태니까. 이거는 네. 대부분 겪는 거지만 그거를 네. 컨트롤할 수 알아야지만 이제 그거보다 실력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그만큼 또 손실을 덜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예. 참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죠. 일단 지금 맞아요. ABL 바이오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자리긴 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상승이 한번 쭉 나왔고요. 그리고 밀렸고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이때 거래들이 막 올라갔다가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나서 네. 다시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래가 나왔을 때도 거래가 잠깐 들어갔다 빠진 거라 이번에 네. 다시 또 이제 여기서 다음 반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재료들이 이제 많이 노출돼서 35,000원짜리가 일단 손절가를 잡아두고 가는 자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손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서 비중을 다시 채워서 예, 빠져나가는 예. 방법으로라도 바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 35,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예. 가격이 지금 횡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매수가 딱 오면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거기서 예. 기다리다가 또 빠져버리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네. 보입니까, 선생님? 반등 가능성은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HLB라는 이제 회사 아시죠? 예, 예. HLB가 지금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하한가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요. 오히려 HLB 갖고 계시지 않죠? 그거는 예. 이게 간암 신약이 지금 임상 승인 불발됐다는 소식 때문에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예. 때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빠진 이유가 HLB 여파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ABL 바이오는 장중에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안 좋아졌고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손절가 잘 지키고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 정도의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만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종목이에요? 효성중공업이요. 네, 45만 2천 원에 10%예요. 45만 2천 원에 10%요. 네. 이거를요. 네, 어느 시점에서 좀 수익을 내고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수익을 내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네.
자, 일단 효성중공업이 이제 매수를 하신 지는 이제 오늘 매수를 하신 건 아니죠, 혹시? 네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매수하시자마자 바로 연락 주셨네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게 좀 너무 비싸게 한 것도 같고, 그래서. 비싸게 산 건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건. 네. 근데 이게 비싸게 줘도 좀 올라갈 좀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우리가 이게 전력 관련주예요. 이 효성중공업이. 네. 이게 변압기라고 아시죠? 이 변압기 네. 쪽. 그리고 지금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정말 좋거든요. 효성중공업도 실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최대 실적이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그죠, 최근에.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큰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는 자리에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하락은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조정이 들어올 때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때 올라갈 때 급등 나오고 나서 깊게 들어왔죠, 조정이. 이때는 올라갔다가 굉장히 길게 조정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깊게 조정이 들어오는 이런 이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회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매수의 시점이 좀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효성중공업은 흐름을 일단 잡아드리면 흐름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은 충분히 눌릴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본다면 42만 원. 얼마라고요? 네. 42만 원. 네. 42만 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위에서 눌러주는 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만 원 손절가면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가격 차이가 1,0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오늘 사셨으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는 것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도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47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그냥 단기 수익 정리하고 잘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요. 47만 원이요? 네, 47만 원으로 올라갈 때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강연회가 있는데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장소하고 시간대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데 바로 내일이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수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수원 벨라 스위트 호텔 지하 1층 벨라홀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이 자리로 오시면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시작하면 10분 또는 1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그리고 또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강연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나는 또 소외당하고 있고 하지만 또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 오시면 그 부분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또 초보이신 분들 또는 오랫동안 했지만 나는 그대로다. 이런 분들은 강연에 한번 오시면 많이 분명히 바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내일 저는 수원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신 거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이에요. LNF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12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LNF를 보유 중이고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금 1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빨리 했다고 해도 지난 11월 정도? 그때가 최고점이었으니까 만약 이때 했다면 진짜 매수 시점이 정말 안 좋았던 건데 솔직히 LNF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만 딱 놓고 봐도 보세요. 실적이 지금 적자예요. 너무나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이 회사는 이 전기차,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사업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쪽에 지금 업황이 너무나 둔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응 전략이라고 일단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저는 만약에 지난해 10월, 11월 달에 매수했다면 이게 정말 잘못 매수한 겁니다. 지금 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중간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좀 탈출을 해야 되는데 LNF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결단을 하고 좀 빠져나오는 결단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제가 높게 본다면 이 회사는 10만 원까지는 이제 너무 높게 본 거고 9만 5천 원, 9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한번 정리를 해두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손실을 메우는데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NF는 저는 9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저는 보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서 잘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경창산업입니다. 매수 가격은 3,040원이고요. 비중 5%네요. 3,040원. 비중 5%. 자, 제가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이분은 한 소리 들을까 봐 전화 안 주시고 이거 지금 유튜브로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 주식을 하면 이 기본은 알아야 돼요. 이거 기본의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래량과 거래대금. 아니 거래가 돼야지 사죠. 거래가 안 되는 거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도 못 파는데요. 잘. 그러니까 거래가 돼야 돼요. 거래가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경창산업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1십, 100, 1000, 3만 주예요. 거래대금 보세요. 10,000, 10만, 100만, 1000만. 이게 얼마입니까? 6천. 그렇죠. 6천만 원이에요. 이게 오늘 거래가 그렇단 말이죠. 최근에 많이 거래된 그 금액을 보면 3억이었고요. 사실 20만 주가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3억도 채 되지 않는 금액.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체가 못 들어와요. 이건 아셔야 돼요. 아니 주가를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이렇게 거래가 너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경창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 회사지만 이런 회사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 걸어놔야 돼요. 제가 보는 가격은요. 일단 2,400원 정도? 근데 지금은 너무 높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도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추세가 하락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또 횡보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나중에 2,000원 위로 회복이 된다. 2,000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2,400원에 매일매일 좀 걸어두세요. 그래서 올라갈 때 순식간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제 팔리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회사는 다행히도 비중이 좀 적어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2,400원 걸어놓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창산업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네. 종목인가요? 레인로브. 레인보우. 레인로.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는 로보틱스. 거죠. 아, 네. 자, 네. 자, 그럼 매수 가격 혹시- 32만 원에 10%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렇게 내놔놓은 건데 네. 그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엄청난 정말 큰 재료들이 다 터졌죠. 1월, 2월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이라든지 이런 뉴스들도 있어요. 로봇 관련주 또 많이 올라갔고 여기 대장주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사나요? 올라갈 때 물론 올라갈 때 너무 높은 데서 따라붙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올라간 다음에 빠지기 시작할 때 사는 것도 문제예요. 아직도 더 내려갈 그게 남았나 봐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어디부터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 있죠.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 이런 종목도 이제 그 로봇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은 지금 보면은 예전에 가격이 이제 여기 고점이었고 이 자리가 지금 저점이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 거죠. 예전 고점이 훨씬 높죠. 그죠?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보면은 예전의 고점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리고 지금 고점 여기란 말이죠. 물론 이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로봇 관련주이고 거기다 삼성 자회사 편입 소식까지. 그러면 회사 자체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였고 정말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또 많이 빠져요. 지금은요. 지금 당장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25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위에서 반등이라도 좀 나오면 매수 가격이 지금 32만 원이면 32만 원 단가를 낮춘 게 32만 원이에요. 목표 가격은 저는 32만 원. 32만 원을 목표가로 보시죠. 일단은 네. 가격은 32만 원 목표가고요. 하지만 25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누르면서 중간에 반등 나올 때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되게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거래도 지금 아직 물량 잡혀 있고 하니까 일단 시장 반등 나오면서 수급이 안 들어와서 또 나오는 하락일 수도 있어요. 로봇주들은 앞으로 또 이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은 저는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래쪽으로 25만 원 손절가, 올해 위쪽으로는 매수가에 딱 팔지 말고 올라오면 아마 조금이라도 수익이 줄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대화제약이고요. 네? 대화제약. 대화제약. 예. 매수 가격 비중. 2만 원에 20%. 2만 원에 20%. 네. 자, 이게 지금 가격이 작년 10월에 사셨죠? 네, 네. 이 타이밍이 참 어찌 이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버릇이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는 버릇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사실은 해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경구용 항암제, 이게 마시는 항암제죠. 이 이슈로 이제 지난번 10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고, 이번에 또다시 이번에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최초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을 거고, 주가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최고점이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붙을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아마 1차 반등 나올 때는 좀 긴가민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눌러놓고 또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이럴 때 보통 많이 따라 붙어요. 거래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네. 지금도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물리셨을 건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대화제약의 이 이제 뭐 뉴스 이제 재료라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뭐 재료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런 뉴스들, 이 재료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단발성 재료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시는 항암제라는 건 경구 항암제라는 건 이제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이 재료로서도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저는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요. 한번 걸어보시죠. 2만 원에. 네.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뭐 17,000원, 18,000원 뭐 가까이 오잖아요. 2만 원에 올라올 때 한번 탈출의 기회는 또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또 눌렸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매수 시점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지. 만약 밑에 있을 때 잡아놨다면 지금 벌써 올라갈 때 팔면 이익이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만 원 초반대 잡아놨다면. 네. 지금은 일단 한번 눌리는 건데 괜찮아요. 아직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나중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직은 그래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화제약 주가만 빠진 건 아니고요. HAB 아까 집에 보셨죠? 네네. 하한가. 그죠? 예, 한가. 그 종목들이 이 제약바이오주 투심을 좀 많이 꺾어놓은 거예요. 오늘 대화제약은 반등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심리 때문에. 공시에 보니까 네. 그 단기 과열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는 제 생각에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게 과열 종목이라는 것도 이제 너무 이제 이 과열 종목이라는 뜻은 아시죠? 그죠? 네네. 단기 매수들이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과열 종목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너무 급등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급들이 막 이제 많이 몰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 거고요.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또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열 종목인데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대화제약은 지금 당장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봤다가 혹시나 17,000원, 18,000원 반등 나온다. 그럼 2만 원에 그냥 걸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탈출해 보시죠.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네. 얼마 선에서 제가 솔직히 지금 한 번 이것이 대화제약을 몇 년 했는데 보면 한 1, 2년 걸리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기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손절가가 그죠? 어느 네. 정도 될까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절가를 잡는다는 게 너무 빨리 잡으면 안 돼요. 이 회사는 이제 아래쪽에서 보시면 11,000원짜리가 지금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자리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지난번에 최저점이었어요. 그죠? 네. 이때도 최저점에 이제 이때 찍고 나서 이제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빨리 치고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단기로 본다면 13,500원짜리가 손절가 자리로 잡아놔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 밑으로 빠졌다가 또 튈 수도 있어서 좀 그게 약간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깊게까지 잡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이거 좀 빨리 그냥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3,500원이 손절가예요. 하지만 나는 그냥 이거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저는 손절가는 11,000원까지 잡으셔야 돼요. 11,000원. 네, 11,000원까지는 좀 깊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저 종목이요? LS 네트워크요. 네, 매수가가 4,930원에 5%요. 4,930원이요. 예, 예. 이거 2월에 사셨어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를요. 예. 자, LS 네트워크스가 솔직히 매수 시점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죠? 예, 예. 예. 지난번에 지금 잠깐 좀 볼게요. 화면을 잠깐 보면, 매수가 한번 좀 강하게 붙었던 자리가 이제 1월 달이었고요. 예. 연이어서 이제 2월 달에도 한번 강하게 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버렸어요. 예. 근데, LS 이제 그룹주들이 전체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AI 관련 이슈로 한번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솔직히 지금 AI 쪽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크게 올리는 이슈가 안 돼요. 지금은. 엔비디아마저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초기에는 이제 이게 되게 새로웠지만 신선했지만 지금은 이미 많이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관련주들도 새롭게 뭔가 신생 새롭게 연결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오래 가지 않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추가 매수 만약에 추가 매수를 꼭 해야지 빠져나올 거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단기에 반등이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저는 네. 3,000원 아래에서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3,000원 아래서요? 네.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정도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다음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거래가 지금 예. 쌓여 있거든요. 거래를 지금 밟고 튀는 거라 한번 눌러놓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올 때 팔고 나오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000원에 그냥 이제 반등 나오면 4,500원 정도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 예. 걸어주세요. 매도를. 그렇게 아, 빠져나오세요. 예. 근데 만약에 3,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요. 추가 매수도 많이 하지 마세요. 이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5% 지금 하셨다면 매수한 예. 거의 절반 정도만 그 정도만 사는 건 3,000원 아래쪽에 있을 때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유튜브 종목을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 매수 가격이 26,457원. 자, 25,457원. 자, 그리고 매수 가격이요. 10%입니다. 지금 이게 매수하신 지가 되게 오래됐군요. 지금 1년, 최소한 1년 정도는 되신 것 같고, 근데 시점이 너무 안 좋네요. 바닥 잡고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볼게요. 이 회사는요, 지금 솔직히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ITM 반도체가 중요한 건 이제 뭐 실적,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해보면, 실적은 적자가 너무 컸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흑자, 2025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거기다 거래까지 말라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 그것도 그마저도 이제 살짝 들었던 거래에서 바로 밀려버렸죠. 지금 또 분산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ITM 반도체가 지금 당장은 이제 하락이 멈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회사는요, 아래로는 더 빠질 수가 있어서 차라리 주가가 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안정궤도에 진입을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높은 자리에서 잡으셔야 돼요. 떨어졌을 때보다는. 차라리 17,000원짜리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아마 거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17,000원 정도 위쪽에서 타이밍을 잡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잡았는데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지면 이거는 늘어지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ITM 반도체는 차라리 나중에 17,000원 위로 회복됐을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그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TM 반도체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봤고요. 저희가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저희 멘토님들께서 강연에 가 있습니다. 저는요, 바로 내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강연에 가 있으니까요. 강연의 장소는 아래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수원 벨라시티 호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시장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시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거고 저도 많이 도움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수원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